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되게 좋았죠.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뉴욕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안도감이 커진 가운데,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이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주 후반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그룹이 엇갈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공개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뉴욕 멜론은행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순이익은 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였지만 시장 전망치인 두 자릿수 이익 감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방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였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이 10월까지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긴축을 함에 있어서 페드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 요거는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금융 불안 요소로 꼽히던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였는데,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감세안의 대부분을 되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은 축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이제 영국의 재정 건정성, 이 시선이 안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안도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46달러로 마이너스 0.1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혼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세안의 대부분을 처리하겠다라는 영국의 재무장관의 이 발언, 이 경제 안정에 주요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파운드화는 물론이거니와 영국의 국채 역시도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잉글랜드 국채 매입 종료가 재확인됐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 영국의 국채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이슈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감세안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후에는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류 쪽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컨테이너나 항공 혼잡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물류 상황 반전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출 수입이 그렇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악재가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하락 요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9.1을 기록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위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들 역시도 계속해서 뭐 에너지난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갈 신호들이 보이며 지금 인플레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들이 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가 되게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파가 온다. 야, 이거 이 미국도 난리가 날 수 있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 생산하는 대부분을 국내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 자체도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요 내용이 이제 후속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유럽 역시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연준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긴축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 한국 역시도 아파트
급급매만 팔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거래가 지수, 이 역대 최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미분양 역시도 계속해서 쌓여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 건물의 가격, 그 이외에도 금융 상품들의 가격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지금 내년 3월이나 아니면 중순까지 5%까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고 3.5 정도에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 우리나라도 4.5에서 4.75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금리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내년까지 가격이 빠지는 건 계속 보여지면 보여지지, 지금 여기서 멈춘다?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빚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 떨어질 때에도 지금 하우스푸어 얘기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쪽 얘기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R&D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R&D에 관련이 되어 있는 소재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 연구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 삼성과 엮여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이나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던가, 이제 돈을 조금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삼성과 계속 끈끈하게 얽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나중에 사이클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원권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금융상품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경기가 파악해졌을 때 일반 서민들은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홈쇼핑의 선택은 현재 매스티지로 간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성능이 좋은 이러한 제품들을 주력으로 이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저가 제품들, 예전에 천원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을 시키는 법을 이제 곧 있으면은 발의하고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통과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한 예시로 건설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시멘트 가격 오르고 레미콘 가격 오르고 그러면 건설 역시도 공급가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법으로 함부로 이제 공급가를 올리는 걸 막아놨죠. 자, 그러면은 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납품 단가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든가 아니면은 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설 자체를 줄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이 시중에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 전가가 가능한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면 이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납품 단가부터 오르면은 이 가격, 이 판매 단가도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약간 올라가나 싶더니 이 11선 또 이제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되게 아쉽죠? 자, 그래도 일단 위쪽으로 상승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뉴스가 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 말고도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국발 리스크
요게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영국 국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의 긴축에 대한 기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75고 다음에 50이 예상되고 있는데 다음 것도 75로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는 조심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자면 최근에 이 유럽 쪽에서 가스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에서 뭐 바로 이제 180도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스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제품을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란 역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1등과 2등은 러시아와 이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서방은 다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질 것이며 천연가스의 무기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외의 국가들 역시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계속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빌리티? 야, 이거 호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두산이 계속해서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공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뭐 부동산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시장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금리의 피크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못해도 내년 3월에서 중순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두산 건설로 한번 피를 봤던 두산 그룹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조심을 하시면서 후속이 안 좋게 된다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이건 결코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호재 하나 그리고 악재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 하나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 매우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거 보여질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수급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이거 반복이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핵심만 딱딱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올라가기 위해서는 11선 돌파해야 됩니다. 과거를 놓고 봤을 때에도 11선을 돌파하고 못해도 21선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일단 봤을 때 21선 돌파하면 61선까지 가기 때문에 고점을 여기까지 높여도 되겠지만 일단 여기로 가든 이 핑크색 선 11선만은 넘어줘야지 그 다음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지라인은 최근 잡혀있는 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쭉쭉 이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호재가 이 원전 부분으로 유럽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 확인됐다. 근데 이 리스키한 부분은 이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쪽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쌓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피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래쪽의 지지라인 여기는 제가 이제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11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21선을 가든 61선을 가든 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11선 돌파는 흐름이 될 것이다. 당연히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 위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11선 돌파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맞춰봤는데 일단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